자, 잘 쉬셨죠? 예, 등기법 어렵죠? 등기법이 좀 어려워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누구인가 169페이지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자 분석, 의무자 분석 잘 되어 있으면 뒤가 쉽고 여기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뒤가 어려워져요.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이랑 민법이 다른데 여러분 교재 보시니까 절차법 나와 있고 밑에 실체법 나와 있죠? 실체법은 민법을 의미하고 절차법이 등기법입니다. 그 민법에서 따지는 기준은 우리랑 관계없으니까 절차법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절차법의 경우는 공동신청할 경우 나오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나오게 되고 등기 의무자가 나옵니다. 권리자가 누구인지 의무자가 누구인지 분석을 잘 해놓게 되면 뒤가 굉장히 편하니까 여기는 세 번을 잘 해놓으실 것. 몇 개만 잘 이해하시면 응용해서 역으로 이해하시면 이렇게 찾아나가면은 공부가 됩니다. 네, 등기법에서 따지는 기준, 절차법에서 따지는 기준만 잘 세분하시면 될 텐데 절차법의 경우는 등기를 실행했을 때 등기를 실행함과 동시에 권리를 얻는 자가 있고 권리 잃는 자가 있어요. 권리를 얻는 자, 즉 이익 보는 자가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권리를 잃는 자, 즉 피해 보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 신청을 하더라. 그럼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까?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를 하게 되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여긴 이해 갔어요? 그럼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이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요 체크만 하세요. 여기 있는 것만 같이 쓰지 마시고요. 예, 다 있는 거니까. 그럼 파는 건 매매예요. 다시 사후기로 약정할 수가 있더라. 지금은 내가 팔았지만 5년 안에 다시 사후기로 약정할 때를 환매라고 불러요. 그럼 매매랑 정반대 입장이 다시 사오겠다. 환매가 있게 됩니다. 그럼 매매랑 환매는 입장이 정반대 입장이니까 뒤집어집니다. 환매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까지 뭐 쉬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반드시 암기할 것이 전세권 설정을 할 경우에 그럼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처음 설정을 하게 되면 나오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고 전세권 설정자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자라고 가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세권 등기해줘야겠죠?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되는 것이 여기에 용어예요. 그럼 세입자가 들어올라 그러면 집주인이 들어올 자를 만들어줘야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전세권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 이 자를 전세권 설정자로 부르는 것이 용어예요. 그럼 집주인이 누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집 들어가 살 권리는 누가 취득해요? 전세권자가 취득하겠지요? 그럼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네요. 반대 입장이니까. 그럼 태어날 때는 전세권 설정하더라. 누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 설정하더라. 누가 등기 권리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죠? 이건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저당권 설정할 때 권리자는 초당권자, 지상권 설정하더라. 지상권자, 임차권 설정하더라. 임차권자가 되니까 자꾸 응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응용해서 말을 넓혀놔야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설정할 때하고 반대 입장이 있더라요. 전세권은 설정했다는 얘기는 전세권이 처음 태어나는 거네요. 그럼 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전세권 기간이 끝나게 되면 전세권을 말소해야 됩니다. 그럼 설정할 때와 말소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 관계가 됩니다. 그럼 전세권을 말소 등기할 때 누가 또 등기 권리자 의무자냐요. 입장이 또 뒤집어지니까 말소 시에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시험은 이게 잘 나와요. 공식이에요. 전세권 말소하더라 물어보는 것은 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의무자가. 전세권 말소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그럼 나와야 돼 입에서. 전세권자. 저당권을 말소하더라. 말바꿔치기예요. 저당권자.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을 말소하더라.
소유권, 자, 계속 말바깥 얘기입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음 주부터 수업이 편해져요. 왜 그러느냐? 혹시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매도인에게는 집의 등기권리증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 매매계약을 때 집을 팔을 당시에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내야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증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의무자 쪽에서 등기필 정보를 내는 거예요. 등기필증을. 이해 갔어요? 그럼 매도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도인이. 매매계약은 의무자죠? 그럼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내는 거예요. 아직 등기필 정보 안 배웠으니까. 반대로 전세권 등기 끝났습니다. 내가 전세권 등기하고 남의 집에 새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전세권 등기 끝나게 되면 등기필 정보, 즉 등기필증 줄까 안 줄까? 등기권리증. 전세권 끝나면 등기필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뭐 우리끼리인데 뭐. 안 나온다. 그럼 저당권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은행과 대출받게 되면 은행 저당권 등기 할 겁니다. 등기필증 나올까 안 나올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괜찮아. 하나 둘 셋. 아, 본인 생각을 말씀하세요. 괜히 표정 보고서 또 자꾸 헷갈리지 마시고 자꾸 틀려봐야 돼. 은행과 대출받게 되면 은행이 저당권 등기를 하겠죠? 그럼 등기필증, 즉 등기권리증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아니, 공부 잘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교육하듯이 하시면 돼요. 자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손 뻗쩍 들고서 또박 대답해라 해놓고선 정작 본인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그럼 저당권 등기필증 나올까 안 나올까? 괜찮아요 우리끼리 뭐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한번 틀려봐야 다음에 안 틀리니까. 안 나온다. 그럼 임차권 등기하면 남의 건물 들어가서 보증금 1,000만 원 내고 월세 100만 원 내기로 장사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합니다. 그 등기필증 나올까 안 나올까?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자, 이제 알려드릴게요. 전 여기 설명할 때 항상 개한테 비교시켜요. 뭐? 개 멍멍이. 개는 두 가지 개가 있는 겁니다. 멋있는 개가 있는 반면에 맛있는 개가 있어요. 멋있는 개는 개예요? 네. 맛있는 개도 개예요? 개죠? 둘 다 개는 개잖아. 용도가 틀릴 뿐이지. 그러니까 소유권도 권리예요? 네. 전세권도 권리예요? 저당권도 권리예요? 그럼 불독만개가 아니라 똥개도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도 등기 끝나면 등기필증 주듯이 전세권도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임차권도 나오는 거예요. 오씨,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등을 해봤어야 봤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 등기필증이 있다 없다? 있다요.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도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이 소유권 가지고 계신 집 장롱 서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럼 이제 전세권자이건 저당권자이건 매도인이건 누구라도 본인이 의무자가 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누가 의무자인지 모르면은 이서를 누가 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인지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배울 때 시간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지만 인감증명서를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인감증명서는 등기할 때 내게 되어 있는데 인감은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야 되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아니면 인감을 안 내요. 그럼 등기 신청할 때 누가 의무자면 인감 내더라?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인감을 내게 돼 있고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을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 요거 외워야죠.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죠? 소유권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전세권 말소할 때는 인감증명서 안 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당권 말소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 말바깥이기니까. 저당권자, 인감 안 내는 겁니다. 지상권을 말소하더라. 지상권자, 소유권자 아니죠? 인감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 인감 내야 돼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의무자가 누군지 모르면은 다음 주에 대화가 안 돼요. 저만 즐거워. 그러니까 여기서 암기할 사항은 무조건 이건 외우셔야 돼. 전세권을 말소할 당시에 누가 등기 의무자?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안 외웠다가는 다음 주 수업이 부드럽질 않아요.
외워놔야지만 대화가 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자꾸 떠들 것이 전세권 말소하더라.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자꾸 입이 열려야 돼. 이게 열리기 전까지 대화가 안 돼요. 전세권 말소할 때 의무자는 전세권자 공식이에요.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 지상권 말소할 때는 지상권자, 소유권 말소할 때는 소유권자,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권자. 자꾸 말 바꿔치기예요. 이 하나의 공식에 해당하다 보니까 이걸 외워놓고서 상황에 따라서 말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화가 쉬워지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할 사유고 시험은 이걸 잘 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매매계약활동에 등기할 때 매도의 매수인 설명을 드렸지만 요거는 등기로 바꿔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활동에서 제가 소유권 여러분에게 이전했더라요. 그럼 이전 받는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전 받는 자가 취득권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소유권 넘겨주고서 권리 상실했죠? 그럼 얘가 의무자예요. 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누가 소유권자예요? 갑이 소유권자죠? 이 소유권을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누가 권리를 취득했어요? 을이 취득했죠? 이전받은 사람이. 그럼 이전받은 사람이 취득했으니까 얘가 등기 권리자 되는 것이고 등기부상 갑이 소유권자였었나요? 네. 얘가 소유권 넘겨주고 권리 잃어버렸네요. 그럼 얘는 권리 상실한 자니까 소유권자가 의무자로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등기법을 풀기 위해서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사항이에요. 두 개는 주로 이 두 개가 나오니까 요거 위주로 자꾸 떠들어야 됩니다. 자, 떠든 다음에 나가자고요. 전세권을 말소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을 말소합니다.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을 말소합니다.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이렇게 자꾸 말 엮어서 놓으실 부분이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 등기합니다. 누가 등기 의무자?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 또 말 바꿔치기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하더라.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을 이전 등기하더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암기사유입니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의무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중요한데 둘 다 공식이 있죠.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가 돼요? 여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 말소할 때는 전세권자가 의무자, 저당권 말소할 때는 저당권자가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이전 등기라든 말소 등기라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의무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외워놓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다음 주 수업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어떤 서류를 냈는지에 대해서 구별이 가다 보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여기에요. 아마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걸 알아야지만 다음 주 서류를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재에서 몇 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 버릴 건 없고요. 필요한 게 나와 있질 않아요. 지금 나와 있지 않는 옆에다 쓰세요. 그냥. 아, 하나 나와 있네. 정 가운데 용유물권 플러스 임차권 설정 나와 있죠? 그 앞에 권자가 누가 되더라? 요거 전세권 설정할 때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됐죠?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잖아요. 여기까지 여기 안 나왔잖아 지금. 중요한 이 두 개가 중요한데 역으로 이해하시라는 얘기라. 다시 잘 보세요. 책에 나온 게 용유물권 임차권 찾으셨어요? 그거 등기할 때는 권리자가 여기에 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설정자가 의무자가 되겠죠? 요거랑 이해 갔어요? 말들이 없으니까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자, 전세권을 설정할 때 누가 권리자가 돼요?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죠? 말소할 때 서로 입장이 반대니까 뒤집어지기 때문에 요것만 잡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 다음 주에 이거 또 해드리고 나가야 돼. 왜? 일주일 후에는 배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또 하고 나갈 부분이니까 어쨌든 이 두 개는 가능한 외워놓으시면 편하고 못 외워도 다음 주에 외우게 합니다. 고지너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저절로 알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세분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밑에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개입니다.
시험을 내게 되면 말소 등기할 때하고 이전 등기할 때 잘 물어보니까 두 개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아, 빈 공간 많으니까 아이고 또 파파라치가 계셨네요 여기. 자, 찍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등기 신청권하고 등기 청구권 나오는데 등기 신청권 청구권의 개념은 자 나눠보자고요. 칠판에서 등기 청구권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등기 신청권이 무엇인지 비교를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얘가 더 중요해요. 청구권이. 따져보자고. 자, 요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을하고 들이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써먹을 말은 매도인 매수인 이 말을 안 써요. 이 말을 안 쓰고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는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저 칠판 저기서 봤을 때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죠. 그럼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매수인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대금을 다 이행을 하게 되면 대금 다 지불한 을 입장에서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오시오 요청하겠네요. 등기를 가져와 요청하는 권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등기 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했어요? 권리자가 의무자 행사하죠. 이걸 등기 청구권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매매대금을 다 지불한 다음에 권리자 등기를 안 가져가게 되면 의무자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시오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를 가져가시오를 의무자가 행사할 때를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불러요. 둘 다 등기 청구권이에요. 둘 다 등기 청구권인데 권리자가 행사할 때 뭐라고 부르고 등기 가져오시오 등기 청구권, 의무자가 하는 경우를 등기 받아가시오 등기 인수, 또 다른 말로 등기 수취 청구권을 말 쓰게 됩니다. 둘 다 청구권인데 그럼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만 있다 의무자도 있다. 둘 다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둘 다 있다는 얘기는 그럼 얘가 행사하든 얘가 행사하든 상대방이 행사하는 거네요. 그럼 상대방이 일반 사인이다 관공서다. 일반 사인이죠. 그래도 요거 등기 청구권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적인 권리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사건인데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상대방이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 공동 신청할 등기는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네요. 내가 집을 처음 진 경우에 내가 처음 등기할 겁니다. 그럼 내 집 내가 처음 등기할 당시에 상대방이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등기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독 신청할 등기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 언제 발생하느냐? 공동 신청할 등기 상대방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등기 청구권인 반면에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청구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등기를 가져와 요청했더니만은 상대방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이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요. 아까 판결 중에도 등기를 가져와 라고 제기할 때 상대방이 등기 넘겨주지 않더라. 그럼 소송을 제기해서 혼자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랬어. 그건 다른 말로 이행 판결로서 강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청구권의 구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청구권의 반면에 등기 신청권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등기해야 돼요? 둘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겠죠? 이걸 어디다 신청할까? 관할 등기소에. 그럼 등기소에 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등기소에 신청하는 걸 여기 등기의 신청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청이란 말은 일반 사인이 관공서에 요청하는 걸 신청권이라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권리는 등기소에 요청했네요. 이거는 사권, 공권. 사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니까 공권이란 말 쓰는 겁니다. 공적인 권리.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은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요거는 공동 신청할 등기죠. 공동 신청에도 얼마든지 신청할 수가 있더라요. 반대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는 아까 단독 공동 내 집 처음 등기할 때 단독이잖아요. 그럼 요건 당연히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보니까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둘 다 가능해요.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 신청도 단독 공동 단독이죠. 신청은 혼자 가도 그만이고 둘이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갈 등기도 있고 둘이 갈 등기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등기 신청을 했더니만은 등기관이 퇴근 시간 다 됐다고 등기를 안 받아줘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이때 어떻게 해라? 두들겨 패라. 법원에 일러라.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이의 신청. 그래서 요거는 이의 신청으로 구제받는 거지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벌어지다 보니 여러분 교재에서 박스에 3개 들어가 있죠. 등기 신청권은 공권, 사권. 공법상 인정되는 공권이다. 아니 신청권 먼저 나왔잖아요. 신청권은 공권이고 공동신청 가능해요? 단독도 가능해요? 예, 둘 다 가능하더라. 근데 문제는 등기를 안 받아주게 되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 이의 신청으로 해결해라 이 뜻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오른쪽 가는 청구권의 경우는 개인 간에 주고받는 사건이란 얘기예요.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반대로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에 이 권리는 공동 신청만 가능해요? 단독도 가능해요? 공동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등기 상담에 넘겨주지 않게 되면 이때 어떻게 해결하실 것? 소송, 판결로 강제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시험에 내는 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등기 청구권 언제만 나오더라? 공동일 때만 단독까지? 공동일 때만 나오고 단독 신청할 때는 청구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청구권의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어디 가면 이걸 써먹느냐 잘 들으실 것. 아마 등기 지지난주 처음 배울 때 등기 종류 배울 때 예비 등기는 하나가 있더라. 가등기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생소하죠? 사람은 늘 신선해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맛이 있는 반면에 공부는 지적지적 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남아있어야 대화가 되는데 자, 가등기라는 등기가 예비등기라고 배웠습니다. 가등기 왜 한다고 배웠느냐?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한다고 배웠어요. 뭘 보존한다고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말을 가지고 말을 한번 연결시켜 보자고요. 그럼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가등기 한다는 얘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죠? 아, 문화재를 보존하자며. 그럼 문화재가 있어야 보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청구권을 보존하자는 얘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청구권이 있다는 얘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화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럼 단독신청 청구권이 없죠? 그럼 공동신청할 때는 나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고 배워요. 단독신청할 때 가등기 할 수 없다고 배웁니다. 이렇게 흘러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알고 들어가시면 나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가름마가 쫙 타져요. 가등기 할 수 있다고가 칠판은 이만큼이거든요. 가등기 하는 거 못하는 거 나눠드리는데 요 개념만 딱 잡고 들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가 모세의 기적이 한 방에 가름마가 빵 타져버려요. 거짓말 같지요?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등기는 단독 공동. 소유권 보존등기 처음 집 짓고 하는 거 혼자 가죠. 단독. 단독은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예요. 상속은 단독 공동. 단독 가등기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공동 단독 공동 가등기 할 수 있다가 되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풀리기 때문에 그때 써먹어요. 지금 배운 총설 파트는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강론 들어갔을 때 이거가 말을 이용해서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등기 할 수 있다고 쭉 나눠드리는데 외운다. 아유, 외우는 거 정말 좋죠. 외우면 다 필요가 없이 다 외우면 좋으련만 외우는 뭘 알아야 외우지. 그렇지 않나요? 여기서 무기를 장착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뒤에가 써먹으려고 그러면 여기 배운 내용 가지고 응용을 통해서 자꾸 그걸 넓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나중에 스스로 알게 되세요. 그거는 주고 다니죠 뭐. 그런데 외운 거는 탁 치면 다 잊어버려. 아닌가요? 외운 건 한계가 있어. 외우는 거는 외웠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등기법 문제는. 등기법은 아셔야 돼. 아 이게 흘러가는 방향을 알고 풀 줄 알면은 내용을 이해하고 풀면 답이 떨어지는데 외운다고 답 맞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지적법은 딸랑딸랑 외운 대로만 답이 딱딱 떨어져요. 아 정말 쉬워. 근데 등기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풀면서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 걸 알아야지만 답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 공부하면은 한 6개월 공부해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 한 3, 4개월 동안 수업 들을 때는 나중에는 선생님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대답은 아씨 이해 안 가는데도 미안하니까 예, 그런데 앞에서 보면 다 보여요. 눈이 풀어져 있어.
이 사람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다시 하고 막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처음이다 보니까 뒤에 가면 또 배워요. 지금 처음만 이렇게 이해하세요.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요청하는 것? 사인이 사인한테 요청한다. 그리고 신청권이란 말은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등기, 소외 신청할 때가 등기, 신청권으로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요것만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은 와닿질 않으니까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아직은. 한 두 번 더 듣게 되면 알게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 학원 2달만 수강하신 건 아니죠? 예, 2달 수강하신 건 아니니까 길게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자고요. 저도 1년 먹고 살아야지. 자, 넘어가시게 되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 넣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먼저 넣은 게 뭐가 나왔어요? 신청 정보 나와 있죠.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내야 돼요. 등기소 외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필요한 서류에 무엇을 기재할지 그 다음에 어떤 사항을 적을지 어떤 서류를 내는지를 다 세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나온 게 등기 신청 정보에서 신청 정보를 내는 것이 내용이에요. 신청 정보의 경우는 이제 서면 등기는 신청서라고 서로만 쓰게 됩니다. 신청서가 정보 똑같은 말 뜻인데 지금 등기 신청이 전자 신청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서면 신청도 받아줍니다. 서류를 꾸려가지고 등기 신청하더라도 받아줘요. 그럼 서류로 갈 당시에는 뭐가 되고 신청서가 되는 것이고 인터넷 등기 신청할 때 신청 정보란 말 쓰는 겁니다. 같은 의미인데 신청 정보에 여러분 교재 나온 것은 반드시 적을 사항만 나와 있으니까 그것만 풀어드리고 넘어가자고요. 자, 요 집에 대해서 신청 정보 기재할 사항이 대략 한 중요한 사항이 한 8개가 만들어져요. 8개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외우라 그러면 죽어도 못 외워요. 한두 개라 그러면 외우라 그러면 외우겠지만 8가지 기본 적어야 돼요. 3번에서. 근데 그거를 풀고 간 요령이에요. 갑과 을의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 그럼 어떤 등기 해줘야 될까? 가기 전에 매도인 갑이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어떤 등기 실행해 줄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겠네요. 그럼 요 등기를 신청하러 갈 때 신청서에 뭘 적을 것이냐 그거만 조금만 유추하시면 답이 떨어져요. 일단 첫 번째 적을 사항은 갑과 을이 사고 파는 부동산 알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표시 적어라요. 부동산 표시 기재하게 돼 있고 두 번째 쓰지 마세요. 책 다시 풀어드릴 테니까. 두 번째는 누구랑 등기 신청해요? 지금 갑과 을이 가겠네요. 그럼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어라요. 적는데 신청인이 당사자가 등기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에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맡길 수도 있고. 신청인 자연인도 가능하지만 법인도 가능해요. 또 아까 신청할 자격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할 수가 있더라. 그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 신청을 누가 하셔라? 사단, 재단 명의로 대표자가 신청하라고 배웠습니다. 그걸 은회에서 누가 신청하는지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적는 것이고. 세 번째 등기할 사항, 기재할 사항, 갑과 을이 지금 등기하게 된 여기 보세요. 여기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 큰 틀이니까 뼈를 잡은 다음에 살을 고쳐 나가야죠. 그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을 하는데 등기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매매가 원인이네. 그럼 등기 원인 적어라. 그럼 원인이 또 원인과 날짜, 연월을 적어라요. 그럼 매매를 띄우면 매매라고 적을 것이고 날짜는 매매 계약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갑과 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떤 등기할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죠? 그게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은 소유권 이전 목적이다 라고 적고 그 다음에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갑이 자기 집 하는 거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남의 집 팔아먹을 수 괜찮아요. 남의 집 팔아먹을 수 있다요.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다요. 뭐라고요? 매매 대상물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 없다요. 남의 부동산, 남의 건물 팔아먹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단 이행하기로 한 날 이행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행하기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 그때 손해배상 책임 따라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사례로 가전제품 사러 대리점 딱 가니까 전시된 게 딱 하나 있어요. 저게 마음에 들어. 요즘은 TV 어디서 사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요? 해외 직구로 사버려요. 직구로 사다가 사고 반값도 안 된다 그러던데 어쨌든 간에 아마존 가서 사왔습니다.
가정했다고요. 근데 아마존이 아니라 우리나라 샀다고 가정해보자고. 내가 삼성전자 대리점 딱 갔더니만은 마음에 드는 UHD TV가 하나 있더라요.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전시된 거밖에 없대요. 그 대리점주 하는 말이 3일 후에 집을 배달시켜 드리겠대.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그럼 지금 현재 그 대리점 안에는 그 테레비가 있던 얘기 없던 얘기예요? 없던 얘기예요. 그럼 동사는 점유하고 있는 자가 권리자인데 그럼 그 테레비 지금 여기는 본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본사가 점유하고 있다니 본사 거잖아 그걸. 그걸 돈 받고 팔았잖아요. 내 거 팔은 남의 거 파는 거예요 지금. 남의 거 팔았잖아요. 왜 갖다 주라 갖다만 주면 되니까. 그럼 매매 대상권은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가 없다. 그럼 네가 네 집 팔았나 확인해야겠네요. 그럼 네가 집 살 때 받았던 등기필 정보가 있을 것이다. 옛날 말 등기필증 가져와라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서면등기 등기필증을 주겠지만 지금 등기필 정보라는 걸 줘요. 이 등기필 정보가 지금 현재 과거의 등기필증이에요. 이걸 주니까 요거를 다시 제공을 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등기 어디다 신청을 해요? 동사무소 신청해요? 구청에 신청해요? 등기소죠? 그럼 이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인가? 등기소를 적어야 됩니다. 적게 되어 있고 너 언제 신청하는지 날짜는 알아야겠네요. 신청하는 날짜 적어라. 신청 연호를 기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매계약을 통해 샀나요? 그럼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여덟 번째 매수인이 얼마 주고 사는지 매매의 경우만 거래가액을 적는 것이 이게 기재할 사유입니다. 거래가액 및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8가지죠 기본적으로. 이거 말고도 많아요. 뒷면에 보게 되면 취득세 기재란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기재란도 있고 수입 인지 금액 다 적어야 돼. 이 만만을 다 외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틀을 잡으시는 거예요. 이 만을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갑가을이 한번 넣은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갑가을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무엇을 적을 것이냐 한번 염두해 보는 거예요. 갑가을이 사고 파는 부동산 알아야 돼요? 그럼 부동산 표시 적어라. 누구랑 신청할까? 갑하고 오래 신청하겠네요.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적어라. 원인이 뭔가요? 매매가 있다. 목적은 소유권 인정할 목적이다. 그럼 네가 집주인 맞느냐? 확실해요? 뭘 보고 할 것이냐요? 등기필 정보 갖고 와라요. 옛날 말 등기필증. 그래서 아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필증을 내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신청합니까? 등기소. 언제 신청했어요? 날짜. 얼마 주고 샀니? 가액. 이렇게 쭉 달고 들어오시는 게 내용이란 얘기예요. 요거다 풀고 넘어갈 것이 이제 그럼 부동산 표시의 경우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더라요. 토지 등기할 사항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적는다. 달고 넘어가는 겁니다.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되느냐? 건물의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면적 기재하고 건물 번호가 있는 번호 적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 5가지 기본이에요. 건물 번호의 경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한 해의 대지에 건물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번호를 기재하게 됩니다. 거기 번호 적게 되는데 건물 대지에 건물 하나만 있는 경우 반드시 적을 필요 없으니까 이게 반드시 적을 사유예요. 아파트는 생략하고 여기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부동산 표시가 먼저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부동산 표시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 2개만 설명드릴게요. 토지의 경우 4가지만 기재해라.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경우는 기본적 개념이 5가지입니다. 건물의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 번호 반드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있을 때만 적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구분 건물은 생략하고요. 내려와서 등기 원인과 연호를 적어라. 근데 그 가로 안에 그 네모 그 안에 소유권 보조 등기랑 진정 명예보호 등기 나와 있죠? 이건 아직 보지 마세요. 소유권 보조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등기 원인이 없습니다. 보조 등기라는 게 내가 원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청할 자격이 법률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매매나 교환처럼 원인을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과 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진정 명예보호 등기 아직 모르니까 그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파트입니다. 신청인의 경우는 자연인, 법인, 대리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것이 자연인. 자연인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에 성명 적어야 되고 주소 기재하고 주민번호 기재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의 경우는 이름 대신에 뭐가 될까? 명칭, 주소 대신에 사무소, 소재지, 그 다음에 주민번호 대신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되어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대리인의 경우는 성명과 주소 기재합니다. 그러면 대리인을 적으라는 얘기는 자 아직 서류에 책이 안 나와 있다 보니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신청서의 경우는 앞면, 뒷면이 있어요. 앞면을 갑지, 뒷면 을지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앞면, 뒷면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매 경험을 통해 집을 팔고 샀더라. 그럼 매도인, 매수인은 앞면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럼 법무사 등기를 대리하게 되면 법무사 이름은 뒷면에 신청인 란이 있어요. 오케이? 그럼 신청인 란 대리를 적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어디 나오고? 앞면에 나오는 것이고 대리는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신청인이 누구인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신청한 경우는 우리 이름이 뒤에 적겠지만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우리는 앞면에 나와 있고 대리가 신청한 경우 대리는 뒷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등기 신청서 보더라도 아 요거는 누가 신청한 등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은 법인의 명칭 적고 사무소 기재하고 등기용 등록번호 적어라. 똑같은 개념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삼성전자 앞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럼 삼성전자 회사가 꿍꽝 꿍꽝하고 올까? 대표가 올까? 대표가 오는 겁니다.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이사예요. 그럼 법인 등기 신청 삼성전자 명의로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가 하는 거예요. 아, 회사가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삼성이 건물을 사게 되면 삼성은 산 사람이죠? 앞면에.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을 샀죠? 그럼 여러분은 앞면에, 대리인은 뒷면에. 오케이? 삼성이 건물을 사더라. 그럼 삼성은 앞에, 대표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두 개 알려드렸으니 하나 자동으로 나와야겠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집을 샀더라. 앞면은 누가 나오더라?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 대표자는 뒤로 가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런 관계가 이제 신청서에 기재할 때 내용이에요. 아직 책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설명드렸는데 1월 달에 가서 책 보면 이러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대리인은 앞으로 가더라, 뒤로 가더라? 뒤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 나와 있나요? 비법인 사단 재단은 이 신청을 누가 하실 것? 대표자가 하다 보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칭, 소재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기재하더라 나와 있는데 이 대표자의 성명, 주소는 앞이 아니라 뒷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대위 신청이란 말이 나와요. 대위 신청이라는 얘기는 대위하는 자가 말 그대로 대위자, 대위 당하는 자가 피대위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등기 신청을 안 해요. 근데 채권자가 등기 신청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대위 신청. 이건 사례를 설명드릴 책이 없으니까 자 이쪽에서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라고 들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얘가 매도인이고 얘가 매수인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매도인이 다른 말로 등기 권리자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얘가 등기 권리자죠. 대금을 다 지불했어요. 대금을 다 지불했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고 있더라. 이해 갔죠? 집은 누가 샀어요? 을이 샀죠? 근데 등기를 안 하다 보니까 왜 하는가 관계를 따져보니까 을이 과거에 보증한번 쓴 게 있습니다. 보증한번 쓴 게 있어서 을의 채권자 병이 돈을 동그랗게 뜨고서 너 집만 사와봐라요. 네 집 경매하든 가압류하든 내 채권 회수가 하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눈을 어떻게 뜨고 있대요 지금?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할머니가 버스를 딱 탔더니만 전철을 딱 탔더니만은 젊은 아가씨 딱 쳐다보더니만은 자리를 양보를 안 하더래요. 이 할머니가 화딱 지나가지고 괘씸해가지고 노래 보고 있으니까 이 아가씨 또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 어서 어린 것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쳐다보냐고 한마디 하니까 이 어린 아가씨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눈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그러더래. 자, 할 말 없죠. 자, 눈 동그랗게 뜨 여기 보세요. 자, 집 산 게 누구예요 지금? 의리사죠? 그럼 얘가 채권자네요. 그럼 오늘은 매수인이자 등기 권리자이자 이꼬르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너무 많이 엮어놨나? 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그럼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 입장.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얘가 채권자가 되면 얘는 채무자가 되겠죠? 갑하고 을하고 따지게 되면 얘는 등기 권리자 입장인 반면 을과 병을 따지니까 얘가 채권자가 되면 채무자가 되니까 시험지문상에서 채무자하고 등기 권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얘가 어떤 등기할 거 있어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할 게 있죠? 요걸 안 하게 되면 채권자 병이 을을 대신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라고 불러요. 그 집은 누가 사고? 을이 사고. 등기 신청은 을이 했나요? 제3자가 했나요? 병이 신청했죠. 요거를 채권자 대위 신청한다 해서 요거를 채권자 대위 그러는 겁니다.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경우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 집을 샀어요? 병이 샀어요? 을이 샀지요? 그럼 을은 앞면 뒷면? 앞면. 채권자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지기 때문에. 오케이? 집은 누가 샀더라? 을이 샀지만 신청을 을이 한 게 아니라 병이 했잖아요. 지금. 그럼 그래서 아까 권리자 의무자 집 사고 파는 사람은 항상 앞면에 있는 것이고 다른 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은 뒤로 간다 그 뜻이에요. 그럼 채권자가 대위 신청한 경우에 권리자는 어디 있고? 앞면에 있고 채권자가 권리자가 아니죠? 돈 받을 권리만 있는 거잖아요. 얘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대위원인 다 기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공유의 경우 지번을 기재하고 합의의 경우 지번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합의의 뜻을 취지를 적어라는데 공동소유, 다른 말로 공유 또는 합유, 총유 그러는데 아직 안 배웠죠? 배웠어요? 난 배웠단 말이 제일 행복해. 틀리기만 해봐. 자,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또 하나 총유란 것이 있는데 일단 여러 명이 두 명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가 공동소유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 지분이 있나 없나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 지분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게 되면 공유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합유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총유는 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지분이 없는 건 총유만 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공유와 합유는 지분이 있습니다. 자, 지분이 있으면 공유와 합유가 되는 것이고 지분이 없을 때는 총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공유도 지분이 있다 없다? 있고 합유도 지분이 있는 겁니다. 총유만 지분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총유가 하나가 뭐냐? 종종 땅. 법인 아닌 사단 소유. 종종 땅은 우리 종원들이 전부 다 소유자 맞아요. 하지만 지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분을 주게 되면 매일 등기하러 가야 돼요. 누구 애 낳았대? 지분 바뀌어야죠. 지분 등기하러 갔다가 누구 죽었대? 지분 늘어났네. 또 태어났대? 지분 줄었죠. 죽었대? 또 올라와야지. 매일 등기하러 가야 돼요. 그럼 이거 종종 땅은 지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공유나 합유는 지분이 있다. 근데 문제는 지분이 있고 없고 차이점에 대해서 여기 차이점이고 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얘는 지분이 애초에 없죠. 지분 없으니 처분하는 문제 나올 것도 아니고 문제는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공유는 지분도 있고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합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가 없다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럼 공유나 합유 둘 다 지분은 있다 없다? 있지만 지분은 자유롭게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공유와 합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지분을 자유롭게 팔아먹으려면 지분이 얼마큼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니까 지분 등기해라요.
오케이? 하지만 합의 같은 경우는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합의 지분이 있다 없다? 있지만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니까 지분을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서 많이 헷갈리다 보니까 여기를 시험에 참 많이 냈어요. 합의는. 합의만 가지고 최근에 한 5문제 나온 것 같아요. 합의는 지분이 있대요, 없대요? 있다. 그럼 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굳이 등기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것이에요. 대신에 지분이 없으니까, 지분이 이때 처분할 수 없으니까 밑에다가 합의를 써놓게 되면 지분에 대해서 처분 등기 들어온 경우 전부 다 각합니다. 뭐 어떻게 줘요? 하지만 공유는 지분이 있어요. 예, 그럼 지분 팔아먹을 수 있으니 지분 이전 등기 들어오면 얼마든지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남편 명의로 집이 있다가 요즘에 등기하는 분위기가 공유로 등기하죠. 남편하고 여편이. 그럼 내 집, 남편 명의로 있는 걸 반만 넘겨줄 수 있잖아요. 공동소유로. 지분 넘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합의지분은 이전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합의지분은 이전 등기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변경 등기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쓰지 마시고 지금은 시작이니까 요것만 헷갈리지 마세요. 여기는 시험에 내지 않고요. 이 두 개를 비교시켜요. 헷갈리니까 딱. 그래서 공유나 합의 둘 다 지분이 있더라 없더라? 있습니다.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면 공유, 처분할 수 없으면 합의다 기억하시고, 처분할 수 있으려면 지분을 등기하게 돼 있고, 합의 지분은 지분이 있지만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공부가 되시면 공유, 합의, 총유 가지고서 여기서 쭉 여기까지 달고 들어와요. 쭉 달고 들어와요. 지분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느냐, 가압류할 수 있느냐, 전납권 등기할 수 있느냐, 상속받을 수 쭉 달고 들어와서 이만큼 만들어놔요. 근데 그거는 이게 출발점이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나중에 한 방에 가는 말을 뻥 타드릴 테니까 그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그 말에 따라 붙으면 이해하겠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반드시 적을 사항인데 요거만 나와 있고 밑에 사항은 안 나와 있죠? 책에는 요 3개만 나와 있잖아요. 요 3개마다 요건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 적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책 보면 이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3개만 보지 마시고 이거 다 적는 사항인데 책에는 요거 3개만 실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를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셔라. 즉 본인이 한번 해보시면 돼. 아, 갑과을의 매매 계획을 통해서 등기하러 간다. 그럼 뭐를 적어야 되느냐 한번 연구 한번 해보시면 답이 똑 떨어져요. 이렇게. 요거 한 2번 들으시면 외우시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잡아놔야지만 뒤가 쉬워요. 근데 그 다음 따라보는 게 뭐가 나오나요? 검인계약서, 그 다음이 인감증명서, 그 다음이 또 접수심사죠. 또 서류가 다 필요 없이 다 빼놨는데 이거 말고도 등기필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대장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서류를 왜 내는가까지 오늘 설명드릴게요. 보시고. 자, 항상 부동산에 관한 내역은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부동산 내역은 대장이 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소재, 지분 먼저 적었어요, 이거? 그럼 대장이랑 만나 확인해야겠네요. 이걸 적었으면 여기에 만나 확인을 위해 대장 갖고 와라. 그럼 토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대장을 맞춰보기 목적이고, 신청인에 주소 적었나요? 적었죠? 주인번호 적었어요? 아까? 그럼 주소 증명서면 가져와라. 주인번호 증명서면 가져와라요. 다 증명서 내는 겁니다. 기재하는 내용이 맞나 틀리나 확인을 위해서. 원인 적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매매. 그럼 매매계약서 있겠네. 그럼 매매계약서 가져와라. 그걸 다른 말로 등기 원인 정보라고 부릅니다.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을 적었나요? 소유권 이전 적었을 것이고 등기별 정보 네가 집주인을 가져와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각종 세금 내서 영수증 가져와라 되는데 이게 주로 다 내야 될 서류예요. 그럼 여기에 적은 사항과 첨부한 개별 서류가 서로 다 일치하지 않더라. 등기는 전부 다 각하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등기관이 매매계약 여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신청 정보에 기재한 사항과 첨부한 서면이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 그걸 따져본 다음에 불일치가 발생했더라. 무조건 각합니다. 등기 안 해줘요. 다시 빠꾸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한 것이 등기관의 심사권이에요. 그걸 다음 주에 배우는 거예요. 그럼 요 내용과 그래서 다음 주에 등기 못하는 사유가 각하란 말이 나와. 각하. 알면 쭉 이어져 나가요.
각하는 등기 못하는 사유를 각하란 말을 쓰는데 각하 사유가 대부분이 전부 다 신청 정부에 기재한 사항과 무엇이 불일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자꾸. 그게 8가지예요. 11가지 중에서. 그럼 따로 외울 게 아니잖아요. 이걸 잡아놔야지만 그 내용까지 이게 이래서 가는 거구나 방향을 잡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니까 서류 중 제일 처음 나왔죠? 얘가 제일 처음 나왔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도 시험에 한 문제 기출을 했습니다. 신청 정보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이 중에 아닌 게 답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4개 돼 있으니까 여기는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밑에 임의적 기재사항 나와 있는데 그거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이건 반드시 적을 사항입니다. 맞아본 다음에 이 반드시 적을 사항 하나도 빼먹었다. 다 각하요. 근데 여기 없는 사항은 전부 다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이라는 얘기는 적어도 그만 안 적어도 그만 상관이 없어요. 등기 실행 여부는 관계가 없는데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게 되면은 힘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뭐라고요? 대항력이 발생이 돼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전세권 등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거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거기 임의적 기재사항이 이자란 말 나와 있나요? 맨 끝에 이율 나와 있죠? 거기 이자인데 이자를 등기하고 안 하고 그 차이만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대항력까지 설명드린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이거 한 1, 2분이면 끝나요. 자, 저당권 등기할 때 이자를 등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자를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대항력의 차이가 발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을 빌려오는데 이자가 연 12%를 빌려왔습니다. 연 12%라는 얘기는 얼마야? 통상 일부 이자죠? 한 달에 얼마? 1억에 12%가 얼마예요? 아무리 너무 어려운 수학인가? 1억에 12%는 1,200만 원이잖아요. 12로 나누게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소위 말해 일부 이자. 빌려온 경우에 1순위로 똑같이 이자 약정은 했습니다. 1순위 저당권 등기라고 여기는 채권액 1억만 등기하지 이자를 등기 안 했어요. 약정은 했는데 여기는 1순위로 저당권 등기를 했고 1억에다가 이자 연 12% 등기해버렸습니다. 이자 약정은 있지만 여기 등기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고 여기 이자 등기했다요. 이 상태에서 2순위로 전세권자가 들어온 경우에 오케이? 근데 이 상태에 등기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자가 1년치가 연체가 됐어요. 그럼 1,200만 원이 연체가 됐겠죠? 원금 얼마? 1억. 합치면 1억 1,200이 지금 채권화가 이자 합친 거네요. 순수하게 원금 이자만. 그럴 경우에 이 집이 경매가 실행이 된 경우에 이 저당권자가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기 이자 등기했나요? 그럼 1억 1,200 다 가져와요. 다 가져가고 여기는 이자 약정은 했지만 이자 등기했어요? 안 했죠? 여기는 1억밖에 못 가져와요. 이자가 있다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항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경우 이자는 몇 년분 담보가 될까? 이자는 저당권의 경우에 무제한 담보가 돼요. 뭐라고요? 무제한 담보가 됩니다.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그럼 이자가 저당권이란 원리 무서운 권리야 안 무서운 권리예요? 굉장히 무서운 권리예요.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아직 감이 없죠? 불 다 끄고서 저당권 딱 그러면 이게 아주 좀 무서운 권리인데 이자가 무제한 담보가 돼버려요. 5년분 10년분 이자 연체된 거 있죠?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자를 등기하게 되면 1년분 2년분 3년분 이자 다 받아와요. 그럼 이자가 있다라고 해서 얘한테 대항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자 등기 안 하게 되면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반납만을 못해요. 등기 안 하게 되면. 이게 이자가 있다 없다 가지고 후순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 기재사항은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등기했을 때 어떤 힘이 발생하더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들이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묶어놓으시고 임의적 기재사항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 외우는 게 아니냐? 요거만 요게 필요적인 요거만 아니면 다 임의적이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요것만 알면 임의적, 반대가 다 임의적이니까. 풀고 넘어가시면 필요적이 뭔지 임의적 뭔지 구별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세분하시길 바라고 검인계약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나씩 풀면서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날이 굉장히 추운데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